안녕하세요, 나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일본 생활 중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술은 좀 줄이고 담배는 무조건 끊으라고 잔소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되게 오지랖인 건 아는데 같이 나이 먹어가는 마당에 늘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가깝고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이걸 한다고 하면 차라리 죽을 때까지 술, 담배를 하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바로 빠칭코입니다. 우선 파칭코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현금으로 구슬이나 메달을 대여해서 돌리는 슬롯머신입니다. 파칭코는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놀이입니다. 큰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운이 조금만 따른다면 용돈 정도는 정말 쉽게 벌어갈 수 있거든요. 정말 1년 365일 내내 인기를 끄는 레저입니다. 저는 다른 가게들이 망하는 건 봤는데 이 빠칭코 매장이 망하는 거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본 적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용 연령대도 정말 다양한데요. 젊게는 20대 커플의 데이트 스폿으로도 쓰이고요. 은퇴한 어르신들의 여가 장소로서도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제가 파칭코라는 시설을 추천드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서 만들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파칭코는 정말 일본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정말 작은 시골 동네에 가도 다른 시설은 몰라도 파칭코만큼은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가장 크고 세련된 시설이에요. 파칭코는 일본 법률상으로 카지노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박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별다른 제약이 없이 점포수를 늘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파칭코는 도박입니다. 현금을 걸고 우연성에 기대서 돈을 따거나 잃게 되는 구조를 도박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도박장을 마치 PC방에 가는 것처럼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원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기계에 앉아서 돈을 넣으면 끝이거든요. 당연히 파친코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도 심각합니다. 파친코 중독으로 인해서 파산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는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인의 점장 중에 한 명도 파친코 중독 때문에 레지에서 돈을 훔쳤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파친코를 할 때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소액의 빚을 지는 걸 거듭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도쿄에 있는 대형 파친코 앞에는 제3금융권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죠. 작년에 일본에 전국적으로 긴급사태가 발령됐을 때 파친코에도 당연히 휴업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일부 매장이 이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휴업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 해당 지자체도 어떤 조치는 취하지 못했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휴업에 응하고 있지 않은 업소명을 적어서 경고를 했는데요. 재밌게도 사람들이 그 경고문을 보고 저 파친코 업소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구나 해서 거기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 매상만 올려준 꼴이 돼버렸어요. 제가 연수를 봤던 후쿠오카 점포의 점장과 알바생 몇 명이 이 파친코와 마장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 무조건 파친코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대화 내용이 나 어제는 얼마를 잃었네 또 얼마를 땄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점장이 30대였고 그 알바생들이 전원 대학생들이었는데 이게 개인의 취미니까 제가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만약에 저랑 가까운 제 지인들이 파친코에 간다고 했으면 정말 뜯어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 덕분에 파친코 관련 지식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절대 안 가지만요. 파친코는 17명 중에 한 명이 돈을 딸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 한 명이 얼마를 따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6명에 속하겠죠. 취미로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놓고 즐기는 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도박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빠친코를 무슨 재테크의 일종으로 여기고 기계를 분석하거나 매장을 탐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일본에 와서 그냥 문화체험에 일하러 한번 가보고 싶은 거라면 게임센터에 메달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유사 빠친코 같은 건데 저도 사실 좀 빠져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3달에 한 번 정도 가서 한 번에 2,000엔 정도 돈을 쓰고 오는데요. 이건 애초에 돈을 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즐기러 가는 거니까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기분으로 즐기기엔 딱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달 게임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땐 있었는데요.
빠칭코랑 다르게 메달 게임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등학생이 오면 무료로 메달을 빌려준 이벤트들을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는 모습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확률성 게임이 익숙해지는 게 좋을지 아닐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끊고 외식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걸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그걸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고, 또 그렇게 마냥 억누르기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억지로 참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지기보다는 적당히 긴장을 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빠친코, 도박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시작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술, 담배를 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